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어원과 관련한 일반의 오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제1회 디카시 학술 심포지움에서 주제 발표한 이재복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교수께서는 디카시가 디지털 카메라, 즉 스마트폰 내장 디카를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서, 역시 디카시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역할은 시인이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발견할 때 그것을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디카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 것이죠. 이재복 교수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복 교수는 디카시가 일종의 시놀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착된 시적 감흥과 그 메시지를 5행 이내에 문자로 재현해내면 그것이 곧 디카시가 되는 것이다. 시의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고 5행 이내의 문자로 그것을 재현해내는 방식이 디카시가 지향하는 바가 SNS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카나 폰카를 통해 사진을 찍고 여기에 짧은 글을 붙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널리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글쓰기의 한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디카시는 일종의 시놀이로 볼 수 있다. 이재복 교수는 디카시의 그 어떤 정체성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카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미 대중들이 디카로 찍고 쓰는 글쓰기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그것을 이제 시쓰기에 어떤 활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디카시는 일종의 시놀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디카시는 대중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복 교수는 디카시와 멀티포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카시와 멀티포엠은 다르지 않지만 전자는 주로 사진이 주가 되고 후자는 동영상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진은 정지된 상태의 사물이나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지각작용이 이루어지고 동영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상태의 사물이나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지각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동영상에 비해 사진이 한눈에 사물이나 대상의 전체를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카시와 멀티포엠에 대한 이재복 교수의 견해는 사진이 멀티포엠에서 사용하는 동영상에 비해서 사물이나 대상 전체를 한눈에 지각해서 집중도가 아주 높고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이 말은 디카시가 사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적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시라는 것이 압축성, 집중성, 또 서정성 이런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멀티포엠보다는 디카시가 훨씬 더 시적 정체성에 가까이 닿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티포엠이라는 것은 장경기 시인에 의해서 이미 시도됐던 것인데 지금은 좀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멀티포엠이 어떤 새로운 시로서의 어떤 강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디카시도 디카시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감을 순간 포착하고 찍어서 순간 은수라고 순간 소통하는 어떤 극순간 예술이라는 이 정체성을 아주 공고히 해야 디카시가 다른 장르와 차별성을 지니면서 계속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의 장르로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복 교수께서는 디카시와 멀티포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